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어제 있었던 업비트 해킹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리플 차트, 이더리움 차트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업비트, 어제 이제 해킹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이제 입출금이 중단이 됐어요. 입출금 중단이 되고, 입출금 중단되면서 이제 시장에는 업비트 이제 해킹됐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업비트 그 입출금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그 회원 여러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더리움만 이상 거래이고, 나머지 대량 거래는 핫 월렛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이제 콜드 월렛으로 옮긴 거고,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 입출금 제기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타이밍이, 우리가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장, 이번 이제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상승장이 시작되는 딱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업비트 해킹 사건이 이제 발생되면서 입출금이 이제 막히게 되는데요.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 절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제 또 이제 업비트에서 소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펌핑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오전에는 저희 집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뉴스에 대형 거래소가 이제 해킹이 됐다라고 하는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대중들, 그러니까 저희 뭐 부모님 포함해서 대부분 이 암호화폐 시장 직접 투자하지 않는 대부분, 아니면 최근에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대기업도 해킹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알트코인들 펌핑장이 와서 알트코인들이 뭐 10배, 20배 이런 상승이 온다고 해도 쉽게 이제 대중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마 나중에 진짜 펌핑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펌핑 나오는 알트코인들이 있을 때, 소형 알트코인들이든 뭐 중형 알트코인이든요,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 나는 이제 이걸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펌핑 나오는 종목들, 워낙 이제 펌핑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금액 뭐 수익률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쫓아다니다가, 펌핑 나오는 종목들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이제 물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어떻게 매매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항상 단기적으로 뭔가 슈팅이 나오거나 좀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일단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합니다. 뭐 다 매도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매도를 해요. 뭐 세 차례에 걸쳐서, 또는 뭐 좀 양이 많다라고 하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하고요. 그 분할 매도된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교체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어제 뭐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뭐 A란 종목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A란 종목을 제 포트폴리오에 제가 이제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만 일정 부분 분할로 매도를 하고, 그 매도된 금액을 아직 올라가지 않은 뭐 리플 같은 이런 알트코인을 저는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런 트레이딩 펌핑 나오는 종목들 안전하게 투자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펌핑 나오는 거는 좀 매도해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으로 매수했다가, 만약에 이제 펌핑이 나오고 이게 다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펌핑이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빠져가지고요,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제 원래 저평가 영역에 샀던 그 리플이라고 하면 리플을 다시 매도를 해서 다시 이제 그 해당 알트코인을 사요. 그러면 그 이제 뭐 폭이 뭐 10%다, 30%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뭐 리플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 해당 소형 알트코인, 뭐 중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수를 늘리지 않고 그냥 원래 보유했던 개수만큼만 유지를 하고,
리플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하는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 이거는 이제 각자 본인이 봤을 때 본인 성향에 맞는 그런 매매법을 적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펌핑 나오는 종목을 쫓아가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단 테스트 개념으로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아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전량을 뭐 갖고 있던, 이미 이제 기존의 포트폴리오 갖고 있던 대형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이거를 매도해서 내가 펌핑 먹고 이쪽으로 다시 다 와야겠다, 이거는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분할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다 리플만 있다, 또는 뭐 나는 비트이더 리플만 보유했던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뭐 5%든 10%든 그 정도 금액으로 해 보시고, 이게 오히려 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비중을 조금 늘려서, 뭐 늘린다고 해도 저는 30%는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이더 리플은 70% 정도를 가져가면서 나머지 그 30% 안에서 여러분들 뭐 중형, 소형 알트코인들 시총 한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알트코인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걸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그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다시 이제 4시간 봉에서 22평선까지 올라왔는데, 이 아랫꼬리 달릴 때가 이제 업비트 입출금 막히면서 해킹 이야기가 이제 돌 때 이렇게 아래로 한번 빼줬는데, 결국에 이제 이 아래로 뺐던, 아랫꼬리 달렸던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 역회된 숄더에서 제가 어제 이 왼쪽 팔 내려오고 이 왼쪽 어깨 만들 때 보시면 이렇게 아랫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던 것처럼 이 지금 세 번의 각도를 꺾으면서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가장 이제 가파르게 꺾였던 이거는 이제 돌파가 됐었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이 저항 맞고 한 차례 이제 빠지면서 이 오른쪽 팔을 만들기 전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한번 아래로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이 오른쪽 팔 만드는 그 직전에 이렇게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그 아랫꼬리 달고 올라와서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시켜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7,532달러예요. 이 위치가 보시면 일단 대칭 완전 그 데칼코만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에 이제 이 모습은 이때랑 이제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전체적으로 큰 하락세기에서 돌파시키고 눌러준 다음에 옆으로 눕다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옆으로 누웠던 이 하락세기 하단 추세선에서 옆으로 누웠던 이 모습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눕다가 한번 파주고 옆으로 또 다시 누워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이 위치는 똑같이 유지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박스 형태에서 아래로 한번 떨궈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 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이후의 그림은 이제 이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저항 라인 이 7,720달러, 이때도 이제 이 7,720달러에서 한 번에 못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이 9월 26일 이때 이제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때 이제 저항을 잠깐 맞고 좀 대기를 하다가 그때 돌파가 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4시간 봉에서 한 봉 4개 정도 4개 정도 쉬어주고 그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이 쉰다라고 하면 지금 한 봉 2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이 7,700달러 넘기 전에 4시간 봉에서 봉 2개 정도 한 8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다시 돌파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비트코인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원화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를 돌파하고요. 이때 이제 10월 26일 돌파하고 122평선 저항 맞고 다시 이 하락세기 하단 추세선까지 누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하락세기를 다시 이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벗어날 때 지금 이 음운과 양운이요 교차되는 지점이 이제 29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29일부터 이 얇은 이 교차되는 이 안에서, 이 기간 안에서 큰 변동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돌파를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던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
이 양운 따라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12월 중순 12월 중순 뭐 12월 20일 이때쯤에 보시면 이렇게 양운이 위치가 1,090만 원, 뭐 1,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까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후행스팬이 이 지금 봉 아래에서 이렇게 따라서 상승해 주면서 한 지금 1,2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해 주고 이 양운에 안착한 이후에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이 지난 고점이었던 1,680만 원을 돌파하는 그 과정을 이제 여기서 거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펌핑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 그 3월달, 4월달, 5월달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단식 하락하고 상승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17년도 지금 3월달 모습이잖아요. 리플 차트인데 리플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 주황색은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3월 5일부터 이때는 3월 24일까지 긴 기간은 아니었죠. 이때는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락을 마무리한 다음에 상승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해서 다시 고점을 벗어났어요. 고점 돌파를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벗어났던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이때 이제 알트코인들 리플 막 펌핑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볼게요. 도미넌스 현재 69.13으로 일단 어제 이 오류가 약간 있었는데 그 오류 난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다. 차트에 나오는 부분과 이 지금 이제 이 수치로 표현되는 부분이 이제 일치한데 여기서 이제 어제 이 박스 68.8 박스 상단부를 지금 돌파해서 50일 이평선까지 돌파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이제 다음 저항 라인은 지금 이 제가 수평선 그린 69.8 이 라인이 다음 저항이고 지금 보시면 이 검정색 100일 이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또 올라가서 이렇게 반등을 해줄 거냐? 물론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저는 이제 다시 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고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아까 그 역헤드 앤 숄더에서 오른쪽 팔 완성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항 7,700달러 돌파를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진행되겠죠. 아마 100일 이평선까지 붙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 움직이기 전에 대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차트 모습이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와 제가 이제 알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열지 않았습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예전에 움직임이 바닥 찍고 한번 반등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 저점 높인 상태에서 다시 반등해주고 박스권 진행되다가 그냥 그 다음에 박스 상단 돌파하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패턴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이때처럼 이렇게 뭐 1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지금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역배열 되어 있을 때 다시 아래로 빠지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인데 우선 이제 일봉 차트고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 제가 설명드릴 때 어제 그 외국 유튜버 설명 같이 이제 드렸는데 그 외국인 유튜버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져서 반등 주고 저점에서 반등 준 이후에 지난 저점에서 반등 한번 주고 그 다음 반등 주고 한 번 더 흘러내려서 저점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이 폴로닉스에서는 0.2달러를 살짝 이탈했었습니다. 이탈했었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고 네시안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추세는 돌파가 됐어요. 추세는 잠깐만요. 추세는 돌파가 돼서 첫 번째 이 하락 각도 이건 이제 돌파가 됐고 지금 이 하락 쐐기에서 이 상단 추세 타고 내려오는 이 저항 지금 이제 52평선하고 이제 겹치는데 이 저항 지금 돌파 못하고 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조만간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비트코인이 상승해줘도 이거는 돌파가 될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사토시 가격이 너무 이제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같이 이 라인은 돌파를 시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주도해서 리플이 주도해서 시장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비트코인 주도해서 시장을 움직이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제가 두 가지를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7년도 3월 달에 비트코인 위치로 보면 지금 이제 여기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 마무리하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이 안 들어가 있는데 잠깐 이제 넣을게요. 비트코인을 넣어보면 포함시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했고 그 5파 하락에서 이만큼 이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 이 반등 나온 위치를 리플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죠, 여기.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결국 이제 리플 위치가 이 장기 평선까지 다 돌파가 돼서 안착해 있는 이 위치까지 이제 올라와 줘야지 그 이후 흐름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번에 이 과정을 없애고 한 번에 리플이 장기 평선 돌파해서 이제 안착해주고 그 다음에 잠깐 쉬어주고 돌파해서 상승해주는 그 그림으로 가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이때보다는 이 나머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를 리플 위치로 비교해 보면 이제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리플 그냥 모양을 지금 이렇게 리플 차트 달러 차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서 저점 깨고 내려왔던 이 부분을 보면 여기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2017년도 3월 1일. 그러면 3월 1일 이후에 다시 이제 이 과정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있는 이 날짜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24일 정도가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도 지금 이제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기간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비트코인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리플을 한 번에 당겨줄 거냐 아니면 리플은 이제 2017년도 3월달 나머지 과정을 그대로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해 줄 거냐 이게 이제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나눠질 거라고 보고 일단 저는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알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게 됐을 때는 지금 이 과정이 저는 이제 생략이 돼야 된다라고 해요. 이 과정이 생략돼서 한 번에 이 장기평선에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지금 이제 이때 일봉에서 이제 걸렸던 기간보다 훨씬 많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이 좀 생략돼서 바로 장기평선에 이제 올라가고 그 이후에 흐름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 BTC 차트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만약에 지금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 있는 위치와 동일한 리플 위치를 2017년도 3월달 위치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지금 한 번에 이제 올라와 줘야 되는 그림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간이 한 24일 정도 3월달 초로 본다라고 하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BTC 차트에서 XRP BTC 차트에서 보시면 모습이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평선들 모습 보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평선을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이 다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360일 이평선 빼고 200일 이평선까지 거의 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250, 20, 120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수평 형태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360 이평선만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어땠냐면 2017년도에는 이제 360 이평선까지 거의 다 이제 내려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60일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좀 더 끌어주고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요. 끌어주고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3월 1일 여기서 이제 3월 1일과 같은 이와 같은 리플이 달러 차트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고 만약에 이제 BTC 차트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올라와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일단 이 200일 이평선까지만 올라와 주고요. 200일 이평선까지만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이 360일 이평선은 그 테조스 차트 올라갔던 것처럼 한 번에 올라가서 안착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끌지 않고 한 번에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360일 이평선 내려와 있지 않은 거는 다르지만 나머지 이제 위치, 지금 120일 이평선 위에 있거든요. 현재 이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돌아 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120일 이평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3월달 모습을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여기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120일 이평선 돌아 나가는, 그래서 120일 이평선이 수평선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리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봤던 360일 이평선은 한 번에 못 넘더라도 우선 이 200일 이평선, 그러니까 오늘 현재 기준으로요, 200일 이평선에 안착, 그 3400사토시인가요? 안착하고 그 다음에 360일 이평선은 테조스와 같이 한 번에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3월 1일로 봐서 한 24일 정도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그런 형태보다는 지금 이제 이 위치라고 보고 바로 이제 이렇게 200일 이평선 그리고 360일 이평선까지 좀 바로바로 이제 올라와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은 이제 BTC 차트 볼 건데, 제가 이제 이더리움 지난번에 BTC 차트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위치가 2017년도 이때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하단부 이탈하고 박스에서 박스 하단부 이탈해서 이렇게 저점 바닥 찍고 반등해 준 다음에 그 박스 하단부 돌파되기 전에 눌러주고요. 보시면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돕니다. 돌아 나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120일 이평선 위에 딱 안착을 했어요. 안착했고 2016년도도 17년도 초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아래로 이탈하고 박스권에서 시간 보내다가 박스 하단부 내려와서 박스 하단부에서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120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했죠. 안착했는데 이 박스 하단부 돌파되기 전에 121 이평선에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지금 위치가 여기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121 이평선 위에 안착해 놓은 여기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여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올라오고 121 이평선 살짝 한번 깨주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안착했고 121 이평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이제 여기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박스 하단 이 라인을 돌파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0.023 그래서 업비트 옛날 비트엑스는 0.024였는데 0.023, 0.024 라인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큰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에 이더리움 위치가 지금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위치가 거의 이제 이 박스 하단부를 돌파하기 직전에 이제 있는 위치라고 보면 이더리움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 바로, 그리고 리플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 그럼 당연히 도미넌스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더리움 올라갈 때 예전에 리플이 좀 더 먼저 빠른 타이밍으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2017년도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더리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리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이더리움 상승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차트까지 설명드렸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참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 단계로 진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기꾼과 스캠 코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또다시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가격에 화가 날지언정 진퉁 코인을 팔아 짝퉁 코인을 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았음 합니다. 뭐 코인 맡기면 코인을 불려준다는 이런 감언이설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밀리 주민분들은 이런 것에 속지 않는 현명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여기 밑에 뉴월드님이 또 써주셨어요. 요즘 주위에 미땡 코인이 극성입니다. 지인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2017년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흑우 공모전 할 때 그때 보면 2017년도에 그 동일한 패턴으로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코인,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잘 갖고 있다가 다단계 코인에서 이거 넣어주면 이거 넣고 다단계 코인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계정 한 계정에 뭐 이더리움 몇 개, 한 계정에 뭐 비트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을 팝니다. 그리고 그 계정을 갖고 있으면 매달 뭐 15%의 이더리움을 지급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홈페이지에서 이더리움이 지급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출금 신청하면 처음엔 출금 잘 해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폰지 사기들 대부분이 그 들어오는 신규 자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그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줄여 나가다가 지급하는 그 돈을 줄여 나가다가 어느 타이밍에 그냥 터트리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아까 이제 금동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종목만 잘 갖고 있어도 충분히 진짜 다른 어떤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부동산 시장,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부동산 워낙 많이 올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핫하긴 하지만 아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수익률은 암호화폐 시장을 저를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벌기 위해서 그 이더리움 상승하는 것보다 그 이더리움 상승률에 또 이제 이런 배당으로 받는 이자로 받는 것까지 벌기 위해서 이런 다단계 코인 폰지 사기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특히 상승장 초입부에 이런 폰지 사기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타이밍에 이 시장에 들어오고도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상승 초입부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아예 그 상승장에 내가 혜택을 누리고 돈을 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코인을 다 잃어서 돈을 못 버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이제 뭐 코인원에서 이런 걸 합니다. 뭐 베이킹,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거래소 운영하면서 뭐 바이낸스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후보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이자 지급해 주는 것과 그리고 이런 다단계 폰지 사기들이 하는 것과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는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별을 못하고 오히려 이제 많이 주는 쪽으로, 얘네는 근데 뭐 월 뭐 10%, 15% 소개를 해주면 거기에 뭐 추가로 또 10%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이제 크게 되면 여러분 의심을 해보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이제 원래 코인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용하는 그 코인원에서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이제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거래소로 옮겨가면서까지 저는 이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리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노래를 개사를 해 주셨어요. 그 나그네 서름이라는 1940년도에 발표된 노래래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아는데 아마 이제 이 노래 아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40대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 제목은 이제 나그네 서름이고요. 이걸 이제 개사했습니다. 개사한 내용만 읽어보면 오늘도 줍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춤의 길, 지나온 자옥마다 지식이 고였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장님 위로받아 리플의 춤의 길은 끝이 없어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개사를 해주셨고, 노래를 읽다 보니까 댓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김연암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누군가의 의도로 우리가 원하는 장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버티면 올 것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 지금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 지금 이제 이 기사입니다. 외국인 기록적인 팔자 행진 14일간 3조 2천억 원 순 매도를 했다. 주식시장에서 순 매도를 했고, 결국에 이 3조 2천억 원어치를 누가 받았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팔았고, 뭐 기관이 받았든 아니면 개인이 받았든, 기관들도 결국엔 개인들이 뭐 펀드 형태로 들어간 개인들 돈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개인들이 이 외국인들이 판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도 개인들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걸 지금 사고 있느냐? 지금 이제 MSCI 뭐 지수가 변경돼서 이런 핑계로 지금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제 이탈됐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붙이고,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된 돈을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아직 갖고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어떻게 보면 증시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호재로 또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더 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죠. 결국 이제 외국인은 판 겁니다. 이렇게 3조 2천억원치 팔았고, 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사에서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마존의 베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사주를 거의 조 단위로 이제 팔았다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손들이 슈퍼리치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보유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도 코스피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감을 갖고 이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다우지수처럼 계속 올라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추세가 꺾여 있고,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하로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심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세력이 있다면 극단적인 심리까지 밀어붙이고 그 극단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세력은 심리 부분 전문가 그룹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심리적인 지표가 있는데 근거는 없고 그냥 임의로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 1번 가격의 움직임.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느끼는 가격 사이클을 3번 정도 진행한다. 2019년 5월에 580원 갔다가 가격 뺐고 9월에 380원 갔다가 뺐고 2번은 한 것 같고 지루함으로 이제 지치게 한다. 17년 연말 고점 가고 한 2년 지루하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서 버스에서 승객들 내리게 하는 거죠. 이제 가격 올리고 내리면서 한 번 정도 더 심리를 흔들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뭐 한 번 더 빼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한 번 더 빼고 올리든 그냥 바로 올리든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로 그냥 올리든지 장기평선 돌파시켜서 올리든지 아니면 뭐 2017년도 3월달 초 그림처럼 된다라고 하면 한 24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올리든지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에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인간 지표, 리플 단톡방에서 보고만 있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져도 예전만큼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편입니다. 단기 승객은 좀 내리신 것 같고 낙관적인 유튜버들이 비관적으로 이제 변한다. 최근 이제 이런 유튜버를 3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3번 이벤트와 연계, 상대적 박탈감, 스웰 때 안 올리고 며칠 지나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벤트 기대 승객은 실망했고 최근 리플이 하방 경직으로 좀 버티다가 최근 사토시가 내렸죠. 시총 12 종목 대비 리플이 상대적으로 더 빠진다. 세 가지 정도가 되면 빠질 사람 좀 빠질 것이고 말이 안 되지만 예상을 해보면 스벨 끝난 지 한 달 정도 12월 7일에서 8일 정도 오른다. 500원에서 600원 가다가 다시 저점으로 350원 이하로 뺀다. 이러고 가격을 출렁임을 심하게 준다. 12월 20일 정도부터 볼륨 동반하면서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좋은 재료를 중간에 터뜨리면서 대중의 관심 유도하다가 가격은 1달러에서 1.5달러까지 정도로 연말을 찍는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우선 이제까지 진행됐던 어떤 리플 가격 움직임하고 사람들의 이제 심리 상태를 쭉 써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하루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진짜 이제 리플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점에도 제 주변에 보면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버티고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고 저는 이제 나갔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지난번 아래로 이제 쭉 빠질 때 거래량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는 이 XRP에 확신을 갖는 사람들의 로 어떤 XRP 물량이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보고, 손바뀜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딜레이 시키지 않고 바로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이제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어제 우체국 택배 배송조회 문구가 왔는데 바로 삭제를 했대요. 링크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악성 코드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우체국 택배 확인 부탁합니다. 스미싱 주의보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온대요. 택배 관련 또는 공공기관 사칭, 뭐 지인 사칭 이렇게 이제 오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는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미싱 걸렸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피해 사례가 많고 제 지인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조심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확실한 확인된 링크가 아니면 절대 열어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그 관련된 정보들이 내 이제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CTO 인터뷰 XRP의 유동성,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려주셨고요. 원문 출처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란에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요. 일단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XRP의 유동성과 가격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얼츠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 부분만 이제 볼게요. 질문이 뭐였냐면, XRP의 유동성은 가격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생각하는 XRP의 적정 가격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데이비드 슈얼츠가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데이비드 슈얼츠 입장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리플사의 입장에서는 XRP의 가격이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 10원이 되어도 말이죠. 원문에서 이제 10엔, 1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XRP의 가격과 유동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리플사는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한 거죠. 세 번째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만약 XRP가 10원이라고 해도 리플사의 전략상 특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유동성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은데 XRP의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은 중요하고, 우리의 대처는 그 유동성에 이제 의존하고 있다. 1비트코인이 1달러였던 시대에는 비트코인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당시에 비트코인으로 집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시장에 가격이 엄청 크게 움직였을 겁니다. 가격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XRP 가격이 10원이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돌려 말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XRP 가격이 10원이면 안 되고, 이 국제 송금 간에 어떤 적절하게 XRP가 사용이 되려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뭐 100달러에서 이제 120달러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데이비드 슈얼츠가 그 정도 가격이 돼야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약간 돌려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1달러일 때 그 비트코인으로 집을 사려면 집이 뭐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제 수많은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그 수많은 비트코인을 내가 이제 시장에서 사서 거래 상대자, 집을 파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면, 내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체크된 가격은 1달러라고 하더라도 제가 매수하는 원하는 만큼 뭐 몇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매수할 때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1달러가 2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제 원래 지불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집값을 지불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을 사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리플도 국제 송금 간에 쓰이려면 적절한 리플 가격이 유지가 돼야지만이 국제 송금 간에 가격 변동 없이, 큰 가격 변동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약간 돌려서 말했다고 보고,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이 내용을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